그러니까 자꾸만 자해를 하고 나를 내가 학대하고 없애버리고 싶고 괴롭히고 싶은 건 결국 내가 나를 그만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버려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남들한테라도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내가 나를 쓸모없게 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겠니? 내가 나를 형편없게 보면 남도 나를 거지처럼 봐. 근데 내가 날 소중하게 보면 남이 나를 거지처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미 난 되게 내 삶에 중요한 아주 귀한 고귀한 사람이니까 그걸 놓치지 마. 내가 자꾸만 자해하고 싶고 나를 없애버리고 싶을 때 그만큼의 미움이 올라오고 괴로울 때 남이 나를 몰라준 게 아니라 내가 날 그만큼 봐주지 않은 거야.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좋은 그리고 감동과 그 지혜가 충만한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제 이분은 그 아이돌 가수 출신으로서 그 지금 현재 여배우를 하고 계신데 삶이 굉장히 순탄치가 않았고 너무나 힘들어서 소위 말해서 수많은 좀 극단적인 선택이나 이런 자해를 너무나 반복적으로 할 만큼 괴로운 삶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일단 이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좀 안타깝다.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정말 누구보다 노력도 많이 하고 이분 말로도 그렇고 정말 누구보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좋지 않아서 늘 답답해했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스트레스로 소위 말해서 너무 어린 시절부터 뭐 자해, 자살 이걸 정말 그냥 뭐 밥 먹듯이 하게 되는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겠어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제 뭐 정신과 상담도 거의 뭐 10년 넘게 받았다고 하고 자 그렇게 그냥 간신히 버텨오면서 사셨던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는 결혼할 나이도 됐고 해서 이제는 정말 안정적으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또 이 연애도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이유로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속 그래서 도대체 내 인생은 언제쯤 꽃피려나 이런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죠. 근데 이분의 그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그래요. 아버지는 뭐 사업을 좀 어떻게 하셨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잘 풀리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늘 이렇게 좀 밖으로도 졌고 그래서 어머님이 굉장히 많이 좀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하셨나 봐요. 근데 또 이 어머니는 또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게 있으셨는지 딸인 자신을 그 무용을 시켜서 무용으로 성공시키는 그런 꿈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이분은 일찍부터 좀 연예인이 되고 싶었었나 봐요. 충분히 이제 무용도 잘했고 그런 좋은 끼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머님이 연예인이 되는 걸 그렇게 싫어했대요. 반대했대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이런 갈등도 있었겠죠. 이번에 어머님이 좀 그런 거예요. 좀 겉으로 보이는 거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도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는 좀 사는 집안 살다가 한번 푹 꺾인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무너진 거죠.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거의 반지하방에 살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절대로 이런 걸 남에게 티내면 안 된다. 우리 지하방에 사는 건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전보다 훨씬 더 막 좋은 옷 입고 다니고 허세 부리고 이랬던 전형적인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린 마음에도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연예인이 하고 싶었던 이유가 어찌 보면 조금 좀 슬픈데 이분이 두 부모님이 거의 너무 이렇게 거의 남남처럼 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앞에서 재롱 부리고 하면 그렇게 좋아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연예인이 돼서 이렇게 잘 되고 사랑받으면 엄마 아빠가 헤어지지 않고 같이 살게 될 것 같아서
엄마 아빠가 같이 살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간절하게 연예인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 드러나면서 아주 깊게 좀 오열을 하시고 통곡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죠. 그런 사연인 겁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길게 설명드리느니 이제 직접 들으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내면화의 작업을 다 잘 마치고 이제 그 미래 체면으로 들어가서 미래가 보니까 이제 꿈을 이루고 아주 그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미래의 나와 대화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이제 수호천사 릴리라는 존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조금 길 수가 있어서 앞부분은 좀 개인적인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잠깐 끊었다가 그 뒷부분에 공통적인 질문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래 당신에게 어떤 즐겁고 멋진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가서 확인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여럿이랑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과? 촬영장인 것 같은데. 아하, 좋아요, 좋아요. 자, 거기서 당신은 뭐라고 했죠? 서 있어요. 그 서 있는 기분 어때요? 좋아요. 촬영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무엇을 촬영하는 촬영장 같아요? 드라마? 드라마. 아, 좋아요. 당신이 거기서 뭔가 배우인가요? 네. 아, 좋아요. 잠시 그 느낌을 좀 더 따라가 보세요. 어떤 재능과 적성을 발휘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연기를 잘하고 있네요. 아, 그래요. 좋아요. 그 모습 보니 기분 어때요? 아주 만족해요. 아주 만족. 좋아요. 자, 이렇게 너무나 멋지게 촬영을 다 마치고 나니 34살 현재 씨가 그 미래의 당신을 찾아옵니다. 하나, 둘, 셋. 엄청 불안해요. 아, 그래요. 그 모습을 보는 미래의 당신은 기분이 어때요? 짠해요. 그렇죠. 이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지혜와 사랑이 정말 많을 거예요. 직접 말로 편하게 전해주시겠어요? 불안해해도 돼. 좋아요. 이 터널이 언제 끝날 것 같냐고 늘 궁시렁 하는데 믿기 힘들겠지만 끝나는 시점이 있네. 빛이 있어. 아하. 그러니까 불안해도 무서워도 흔들려도 되는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 할 수 있어. 그렇죠. 또 많이 넘어질 거야. 많이 넘어져 왔잖아. 앞으로도 더 많이 넘어질 거야. 똑같이 또 힘들 건데 지금처럼 잘 버텨줘. 좋아요. 빛이 있어.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있어. 포기하지 마. 좋아요. 할 수 있어. 그래요. 넌 다 할 수 있어. 그나저나 현재 씨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결과가 지금까지는 좋지 않았을까요? 너무 목을 매. 아하. 너무 간절해. 너무너무 간절해서 이게 전부인 것 같아. 근데 이거 작은 건데 아. 이 작은 게 지금 너무 커. 너무 크다고 느껴. 이게 너보다도 더 크다고 느끼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알고 있어 이미. 근데 계속 알면서 방법을 찾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도 이게 너무 이 작은 게 지금은 너한테 너무 크니까 계속 방법을 찾고 있어. 좋아 이런 과정들 모두 너한테 필요해. 어떤 점에서 필요할까요? 널 성장시켜주니까 널 지혜롭게 해줘.
이게 다 너의 약이 될 거야. 아, 좋아요. 자, 그 과정에서 보니 어린 시절에 그 부모님으로 맡은 너무 깊은 애증이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 관계는 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전부. 음, 그래요. 그래서 너무 내 전부인데 내 전부인 모양이 너무 못났어. 아이고. 왜 이렇게 못났어? 너무 못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 못났어. 내 못날 수도 있는데 이걸 스스로 자꾸 못 받아들여 엄마가. 이거 그냥 이런 모양도 있는 건데 이런 모양은 절대 안 된다고 자꾸만 밀어내니까 괴로워.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고 잘못된 건 없는데 그냥 이게 자꾸만 자기 성에 안 차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난 이렇게 태어난 거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 소중함을 몰라. 그렇군요. 어쨌든 아직도 이런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 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넌 그래도 이 소중함을 알아서 다행이야. 아하.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옳은 길로 가고 있어. 더 멋져질 거야. 자,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용감해. 아, 어떤 점에서요? 여기가 엄청 힘들고 시궁창인 걸 알고 고통스러운 걸 알면서도 자꾸 거기서 성장통을 알려고 자꾸 거기로 들어가. 거기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싶어 하는 쪽. 아, 그래서 자꾸 그런 힘든 선택을 했던 거군요. 자꾸 글로 가. 그래요. 귀여워. 그래요. 그리고 또 만나는 남자마다 자꾸 이상한 이유로 헤어지게 되는 걸까요? 뭘 많이 느끼고 싶은 것 같아. 아하, 좋아요. 욕심이 많아. 음. 엄마가 느끼지 못했던 것까지 얘가 다 느끼고 싶나 봐. 깨우치고 싶어. 엄청 깨우치고 싶어. 엄마 몫까지 다 해주고 싶어. 아하,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 연애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 너가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상대도 그렇게 존중해줘. 너 그런 사랑하고 싶잖아. 지금 사람도 그래서 만나는 것처럼 너무 무섭고 두렵고 또 힘드니까 자꾸 놓고 싶다고 징징거리는데 너 근데 글로 가고 싶잖아. 아하. 가. 계속 글로 가. 너가 원하는 게 있어. 괴롭지만 용기 내서 가면 거기에 선물이 있는 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자꾸 글로 가는데 싫다고 아프다고 자꾸 찡찡대. 지금도 계속 찡찡대. 못하겠다고 매일 찡찡대. 못하겠어. 그래요. 그럼 이제 앞으로 그 진로나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계속 삶은 늘 불안해. 늘 불안하고 또 행복했다가도 불안하고
늘 행복할 수만은 없어. 불안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다는 걸, 삶이란 그렇다는 걸 받아들여. 불안함과 행복함은 짝이 마음이니까 받아들여. 그렇군요. 혹시 지금 일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버텨.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모르겠어. 돈도 지금 너무 없고 생활이 힘드니까. 계속 아등바등 하고 있는데 방법을 지치더라도 계속 움직여. 아하. 너 움직이면 또 선물처럼 뭐가 오잖아. 아하. 근데 너가 자꾸 또 지친다고 귀찮아서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계속 안주해서 지친다는 핑계로 앉아있지 마. 그게 널 더 망가뜨려. 너도 알아. 그러니까 자꾸 편안함 쪽으로 거기에서 앉아있지 마. 그렇다고 애쓰는 건 아닌데 그냥 늘 너만의 속도로 그냥 묵묵히 꾸준히 해온 것처럼 그렇게 해. 늘 그래왔잖아. 좋아요. 아닌 게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너가 계속 바쁘게 움직이면 일이 계속 그만큼 들어오잖아. 너가 안 해. 너 지쳤다고 회사에서 또 너를 괴롭힌다고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또 이제는 좀 놀고 싶다고 쉬고 싶다고 알아. 쉬고 싶은 거 많이 했었어. 진짜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조금만 더 버텨줘. 아이고 그래요. 조금만 다 왔어. 좀만 버텨 제발. 그러면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빛이 있어. 그래요. 이 빛이란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유롭고 좋아요. 너가 그렇게 걱정하는 금전적인 것들도 다 채워져 있어. 풍요로워. 이게 그냥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냥 네가 늘 걱정하던 마음의 풍요. 너가 그렇게 바라고 네 게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가 다 네 거야. 너가 늘 불안해했던 거 사실은 다 있어. 근데 넌 정말 너무 욕심이 많아. 너무 제발. 너가 알듯이 너무 경험하고 싶네. 너무 경험하고 싶어. 네가 다 생각한 거. 너가 꾸민 일이야. 왜 이렇게 많이 꾸몄을까요? 너무 많이 꾸몄다. 와, 엄청 커. 와, 아직도 엄청 많이 남아있네. 와, 어떻게 하니. 그치만 어쩔 수 없어. 너가 다 이거를 감당하고 싶다고 네가 꾸몄어. 우와, 너무 버겁다. 정말 너 욕심꾸러기야. 그래요. 어쨌든 또 살면서 이게 또 너무 욕심인지 아닌지 나의 속도로 가고 있는지 속도를 벗어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그게 제일 어려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냥 묵묵히 꾸준히 해. 그냥 묵묵히 꾸준히. 막 거기서 더 애써서 뭐 하지 말고 늘 해오던 거 있잖아. 그냥 그거 계속해. 그냥 귀찮다 힘들다 올라와도 그냥 그거 계속 그게 너의 생활의 습관인 것처럼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해. 그냥 너의 일상생활에 그냥 하나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를 닦는 것처럼 그렇게 프로필을 내고 그렇게 뭐 일을 계속 프로필 내고 명함 돌리고 계속 그렇게 발품 팔고 그렇게 연기 훈련하는 것도
계속 너가 그렇게 꾸준히 그냥 해. 너의 일상이야. 이걸 갑자기 뭔가 엄청 계획을 세워서 뭐 으악 힘들게 하는 거가 아니라 그냥 양치하듯이 양치하듯이. 아침에 밥 먹고 양치하고 로션 바르는 거 일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내가 하는 거잖아. 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아하. 너가 벌린 게 너무 많아. 너가 아직도 너무 많이 넘어져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그 인간의 차원에서 벌렸다는 뜻인가요? 영혼의 차원에서 벌렸다는 건가요? 많이 너무 설계하고 온 것 같아. 그래요. 자, 혹시 건강에 대한 조언도 해줄 게 있을까요? 너가 너무 많이 잔병치레가 너무 많아. 안 좋고. 근데 너가 자주 이렇게 아픈 게 그래서 너가 더 건강을 신경 쓰니까 너가 널 자꾸 학대하고 피곤하게 해서 넌 자꾸 병이 오잖아. 너가 알고 있는데 이걸 자꾸 조심하고 너가 욕심부려서 너무 이렇게 막 피곤하게 해서 병 나지 않게 조절해야 돼. 좋아요. 그러니까 일을 자꾸 몰아서 크게 벌려서 하는 거 말고 그냥 양치하듯이 해. 좋아요. 그래요.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주길 바래요? 건강하게, 지혜롭게, 굳건하게. 좋아요. 참 맑아, 너는. 지금처럼 좀 굳건하게, 좀 더 잘 버텨내면 좋겠어. 너무 여려.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어서인지 각종 자해와 자살 시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랬던 걸까요? 도망가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어서. 얘가 벌린 게 너무 많으니까 감당을 못해. 그래요. 앞으로라도 또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너도 알지만 끝이 없어. 반복이야. 받아들여야 돼. 그냥 힘 빼고. 힘 빼고. 좋아요. 숨 쉬어. 넌 너무 힘이 많이 주고 살았어. 힘 빼고 숨 쉬고 주변을 좀 둘러봐. 내 주변에 너한테 손 내미는 좋은 사람들이 너를 일으켜주려고 하는, 너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지금처럼 그 사람들 손 잡고 일어나.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하면 돼. 좋아요. 또 죽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면 옆에 손 잡고 일어나. 아하. 혼자서 자꾸 아둥바둥, 힘이 없을 때는 혼자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돼. 주변에 뭐라도 잡고 일어나고 또 주변에서도 네가 그 손 힘들 때 그 사람 잡아주면 돼. 그러니까 삶은 서로서로 돕는 거니까 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야. 그래요. 혼자서 뭐 하려고 하지 마. 좋아요. 그래요. 그 힘들었던 과거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영양제? 영양제. 어떤 의미에서요? 정말 너무 많은 성장통. 정말 이 나이테? 나이테. 근데 이 흉터가 너무 많은데 이 흉터가 많은데 예뻐요. 그렇죠. 이 이라는 나무가 엄청 커지고 굵고 단단한데
상처가 많은 만큼 이걸 이겨내고 그만큼 누구보다 질기고 단단해요. 좋아요. 이렇게 되고 싶었나 봐. 아하. 그래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개인적인 내용이었고요. 여기까지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몇 가지 한 건 좀 짚어보고 넘어가자면, 이제 참고로 이제 아까 잠깐 말씀 안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그 아이돌 시절에 소위 말해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계약 관계 때문에 정말 이제 그 갑자기 이제 이슈가 돼서 좀 막 그렇게 인기가 생긴 거예요. 인기가 생겨서 바로 이때 이제 바로 뭔가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계약 관계 때문에 활동을 못 하고 자꾸 막 미루고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 분이 자꾸 뭔가 이렇게 뭐가 잘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힘들었던 거,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거,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찾아섰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이 터널이 언제 끝날 것 같냐고 늘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믿기 힘들겠지만 끝나는 시점이 있네 하고 이렇게 웃으셨죠. 그래요. 이 웃음소리가 어떨까 댓글 보니까 너무 좀 해맑다 그죠? 그래요. 실제로 굉장히 제가 만나보니까 굉장히 해맑은 분이었어요. 뭐 정말 앳되고 그죠? 그런 앳되고 해맑은 분이 참 파란만장한 시절을 버텨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질문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았을까?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네가 너무 목을 맨다. 너무 간절하다. 너무 간절해서 이게 전부인 것 같아. 사실 이건 작은 건데 지금 이게 너한테 너무 커. 너무 크다고 느껴. 그래서 이게 너보다 크다고 느끼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게 수많은 도전을 하는 분들이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뭔가가 우리가 너무나가 간절하게 되면 이게 점점 크게 느껴지죠. 크게 느껴지면 느낄수록 더 무리해야 되고, 더 뭐 좀 이렇게 과욕을 부린다던가, 더 오버하게 되고, 거기서 더 실수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사실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건데, 아직 나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 존재는 이거보다 훨씬 큰 존재이고 지금 내 앞에 닥친 일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건데 요 일을 자꾸 이렇게 부풀려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진 어떤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더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되고 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힘 빼고 가야 된다. 좀 편하게 여유 있게 편하게 가야 결과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내 마음가짐이 그래 나 이거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가면 오히려 더 잘했을 텐데 이게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다 끝일 것 같으니까 이걸 자꾸 너무 나도 모르게 크게 왜곡되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더 오버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었던 거죠. 그래도 이런 과정들이 이런 것들 겪어봐야 내 그릇을 알잖아요. 그죠?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내 그릇이 이만하구나 아니구나 내 그릇은 조금 더 크구나 아니구나 난 이것보다 참 작구나 부딪혀 봐야 알죠. 그죠? 부딪혀 봐야 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라서 얘기가 널 상장되어 주니까 널 지역해 준다. 이게 다 너의 약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 애증도 이런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예요. 이 어머니 입장에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이 나의 전부인데 왜 이렇게 얘는 이 모양이지? 이 꼴이지? 사실 이렇게 외모가 나쁜 분은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을 말하시는 거겠죠. 왜 얘는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이거를 이 엄마가 못 받아들인 거고 그거를 강제로 막 이렇게 틀에 끼워 맞추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더 안 되고 자기 성이 안 차고 그래서 이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이걸 키워줬으면 잘 됐을 텐데 내가 생각하는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이 더 모녀가 더 그렇게 악순환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었고 그래도 잘 가고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죠.
용감하다고 얘기했어요. 용감하다. 이게 시궁창인 거 알면서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면서도 성장통을 하려고 거기로 들어간다. 성장하는 쪽으로 자꾸 글로 간다. 그러면서 스스로 귀엽다는 표현을 썼죠. 웃으면서 귀엽다. 그래요. 참 이렇게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이야기는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이게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는 너무나 괴로운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귀여운, 그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 놓고 싶다고 징징거리는데 너 그리로 계속 가고 싶잖아. 그냥 가. 계속 그리로 가. 너가 원하는 게 있어. 괴롭지만 용기 내서 가면 거기 선물이 있다는 걸 네가 잘 알아. 그래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또 이제 뒷부분에 이 부분이 뭔가 이제 정말 좀 높이 오르고 싶은 분들, 큰 목표가 있으신 분들, 꾸준한 노력, 이런 노력이 필요한 분들, 소위 말해서 운동선수, 연예인 뭐 이런 분들에게 너무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일어날 진리에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넌 움직이면 선물처럼 많은 게 오잖아. 너 자꾸 지친다고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안주해서 더 너를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자꾸 편안함 쪽으로 거기에 앉아 있지 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애쓰는 건 아닌데, 애쓰는 건 아닌데 그냥 늘 너만의 속도로 그냥 묵묵하게 해온 것처럼 그렇게 해. 너 늘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늘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 묵묵히 그냥 꾸준히 해. 왜? 눈 뜨고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양치질하는 것처럼 늘 그렇게 해. 이게 정말 중요한 조언인 겁니다. 이게.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제 메시지의 조언들이 그런 게 정말 많았잖아요. 애쓰지 마라. 아둥바둥하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예요? 계속해라. 꾸준히 해라. 계속 움직여라. 뭔가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움직여 꾸준히 해. 그러면서도 애쓰라는 건 아닌데 라는 단서를 달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애쓰지 말라는 게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라는 것도 또 그렇게 애를 쓰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모순되지만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뭔가 이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소위 말해서 억지로 하는 건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표현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로션 바르고 이빨 닦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늘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좀 더 말씀드리면 그냥 좋은 습관을 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습관처럼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습관처럼 하는 거는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안 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뭔가 억지로 하는 거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늘 하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은 에너지가 별로 안 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다는 얘기 우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바로 이런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 예전에 그 김연아 선수 인터뷰였나? 어떤 인터뷰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김연아 선수는 저렇게 막 힘들고 훈련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무슨 고민을 해 그냥 하는 거지. 한마디로 그냥 쿨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다. 그냥 하는 거다. 이게 그거잖아요. 그냥 뭐 이게 하기 싫어, 하기 좋아,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라는 거예요. 습관처럼. 여기에 무슨 애씀이 있고 노력이 있고 그런 게 있냐고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노력을 해야죠. 이게 뭐냐면 습관이 우리 몸에 붙을 때까지는 보통 60일에서 100일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건 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습관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자동기계처럼 움직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눈 떠보니 내가 갑자기 이빨 딱 구리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는 별 에너지가 안 든다는 겁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좋은 습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본성을 조금 바꿔야 되고 틀어야 되고 이때는 에너지가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향 한번 잘 틀어놓으면 이제 그때부터 계속 가는 거죠. 제가 그 의식과 무의식의 예로 기수와 코끼리 얘기를 하잖아요. 코끼리가 한번 이 길로 가게 방향만 틀어두면 이제부터 코끼리가 알아서 가는 거. 이게 우리의 무의식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냥 아침에 아침밥 먹고 양치하고 로션 바르듯이 그냥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 대신 꾸준히 해라. 계속 해라. 그래서 이게 뭔가 그 애쓰지 말라는 것과 노력하지 말라는 것과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게 진정 뭔가 내가 정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정말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꿈이 있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조언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분이 이렇게 자꾸 자살자해 시도하는 것도 도망가고 싶어서. 왜? 너무나 저 위에서 벌려놓은 일이 많아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설계해서 막상 그거를 감당하려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런 건데 숨 쉬어라. 숨 쉬어. 너무 많이 힘주고 살아서 힘 빼고 숨 쉬고 주변을 둘러봐. 주변에 너한테 손 내미는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 널 일으켜주려고 하는,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려 하는 지금처럼 그 사람들 손잡고 일어나라.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서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 옆에 손잡고 일어나라. 혼자서 아둥바둥 할 때 그렇게 혼자 그러지 않아도 된다. 주변에 뭐라도 잡고 일어나라. 그리고 너도 나중에 그 손 잡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같이 사는 거다.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혼자서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도 있듯이, 그죠? 물론 정말 저 위에서 본인도 어이없을 만큼 너무 많은 것을 버려고 왔다는 거.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 아는데 그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니까 한 거다. 힘 빼라. 숨 쉬어라. 이렇게 조언이 왔어요. 자, 이제 이 뒤에부터 이제는 이제 그 공통적인 주제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자살 자해 그리고 또 그 연예계 후배들에게 전하는 조언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마저 듣고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 과정을 다 거쳐본 입장에서 아직도 이런 괴로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삶의 후배들에게 전할 말은 따로 없으세요? 힘 좀 빼고 살아. 아하, 좋아요. 무슨 의미일까요? 막 내가 애써야지만 증명해내야지만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래야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드는데 뭐 그냥 존재만으로도 넌 이미 중요한 사람이야.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 소중해. 지금 너가 애쓰고 있는 그 노력하고 아둥바둥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중해. 그게 너무 예쁜 거야. 그거 물론 너무 힘든데 그게 흉터 자체만으로도 되게 예쁜 건데 사람들은 흉이 있으면 못났다고 생각해. 그거 되게 멋있는 거야. 훈장이라고 생각해. 근데 얘는 훈장을 너무 많이 달고 싶어. 그렇군요. 그래요. 특히 또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연예계 쪽은 더 힘든 과정이 있잖아요. 그 연예계 후배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너무 거기서 버텨내는 게 힘들어, 괴로워, 지옥일 텐데 빛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묵묵히가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똑같아. 삶도 그냥 일반적인 삶도 연예인의 삶도 똑같아.
주변에선 애써야 된다고 발버둥 쳐야 된다고 자기한테 증명하라고 많이 세뇌시키는데 아니야. 그냥 그들은 널 당연히 핸들링 하려고 하지만 너가 제일 중요해. 너. 그렇죠. 너의 중심. 너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가 너를 사랑하고 믿으면 주변에서 누가 널 함부로 해도 괜찮아. 흔들리지 않아. 아프더라도 그렇게 막 와장창창 무너지지 않아. 절대 널 버리면 안 돼. 좋아요. 다른 사람이 너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마구 뒤흔들어도 너 절대 너의 자리를 내주면 안 돼. 하지만 물론 유연해야 돼. 너무 우직해도 안 되지만 항상 귀를 열고 듣고 유연하되 너가 널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수용하는 것과 또 이렇게 유연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러면서도 너를 버리지 않는 건 좀 그거 이렇게 그러니까 좀 다른 게 아닌데, 그러니까 또 나를 지킨다고 해서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귀는 열고 또 그러면서 나를 지킬 수 있어야 돼.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듣고 포용하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의 말도 들을 수 있어. 너가 널 믿지 않으면 남의 말도 들을 수가 없어. 다 가시처럼 적이라고 들리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참 뭔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스스로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작은 노력이라도 뭐 꼭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뭔가 지금 노력하려고 찾고 있는 행위만으로도, 그 집중만으로도 엄청난 그 시작이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절대 아니야.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거기에 계속 집중해. 그거를 집중하면서 계속 포커싱 하면서 그 구멍을 넓히면 돼. 그래요. 이 나를 지킨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나를 지킨다. 아까 그 사랑하면서 나를 지키고 버리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나의 어떤 모습이든 받아주는 거, 수용해주는 거. 그냥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한테 어떤 상처가 있든 내가 어떤 뭐 팔이 하나가 없든 기형이든 뭐 이런 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의 존재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굉장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멋진 굉장한 일이거든. 그냥 그거 자체가 멋진 일이야. 그걸 존중하고 받아들여. 남과 내가 좀 다른 모양인 거. 사람은 다 다른 모양이야. 외모도 다르고 다 달라. 성격도 다르고. 뭐 어딘가 기형이 있더라도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야. 그냥 다른 거야. 이상한 게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대.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이것도 나야 하는 게 사랑이야. 사랑은 별게 아닌데 엄청 크게 뭐가 특별하다고 생각해. 물론 이게 특별하지. 나라는 존재 자체 어떤 모습이든 내가 팔이 있든 없든 뭐 그냥 어떤 모습이든 내가 흉터가 많든 어디에 화상이 입었든 그건 나야.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서 자해와 자살 시도를 하는 후배들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너희도 참 많은 걸 느끼고 싶구나. 아이고. 안타까워. 그렇게 강한 자극을 주어야지만 강한 자극을 주어야지만 뭔가 세상에 항변할 수 있고 내 목소리를 내거나 혹은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리고 정말 강한 자극.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없어. 뭐 주변에 말도 해봤고 뭐 할 수 없을 때 하는 정말 마지막에 그 도망이든 혹은 나 좀 봐라는 선택이든 뭐 나의 마지막 그 울부짖음이든 그 선택이 자꾸만 그 나를 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안타까워. 그만큼 너가 너를 너무 버려서 그래. 인정받아야지만 혹은 그래야지만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남이 널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널 사랑하면 남이 다 버려도 사실 상관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자해를 하고 나를 내가 학대하고 없애버리고 싶고 괴롭히고 싶은 건 결국 내가 나를 그만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버려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남들한테라도 인정을 받고 싶은데 내가 나를 쓸모없게 보는데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겠니? 내가 나를 형편없게 보면 남도 나를 거지처럼 봐. 근데 내가 날 소중하게 보면 남이 나를 거지처럼 보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미 난 되게 내 삶에 중요한 아주 귀한 고귀한 사람이니까 그걸 놓치지 마. 내가 자꾸만 자해하고 싶고 나를 없애버리고 싶을 때 그만큼의 미움이 올라오고 괴로울 때 남이 나를 몰라준 게 아니라 내가 날 그만큼 봐주지 않은 거야. 자, 바로 그 나를 봐주는 시작, 어떤 것부터 좀 아주 작은 거라도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관심 가져.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상관없어. 내가 뭔가 오늘 하루에 뭐가 불편해. 이게 왜 불편하지? 사람들은 사실 불편하면 이거 그냥 털어버리려고 그러고 외면하려고 하고 그냥 막 좋은 걸로 그냥 뭐 몰라가 아니라 아주 중요해. 그냥 그거 뭐가 불편해? 이 관심 괴로워? 괴롭구나.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고 싶구나. 이런 나에 대한 관심이 중요해. 아하. 그게 사랑이야. 그게 날 버리지 않는 거야. 날 버리지 않는다는 것도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너무 버리고 살아서 나를 버리지 않는 게 뭔지 막연하게 모르는 건데 그냥 너무 쉬워. 내가 지금 뭔가 오늘 너무 맛있는 걸 먹었어? 뭐 맛이 어때? 나 이런 거 좋아하네. 나 뭘 좋아하지? 또 뭘 싫어하고 어떤 거가 불편하지? 그런 나에 대한 아주 작은 사소한 거여도 상관없어. 그런 관심. 그게 다 사랑이야. 아하. 그래요. 너무 좋은 얘기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할만 했다면 이제 마무리 지겠어요. 나의 어떤 모습이든 내가 남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으면 내가 날 그렇게 대해. 내가 날 그렇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날 그렇게 대해줘. 그리고 나 또한 남을 그렇게 대하면 대하게 되고 그럼 남도 날 그렇게 귀인처럼 대해줘. 근데 내가 날 자꾸
거지처럼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나를 자꾸만 뭔가 늘 부족하게만 바라보고 결핍으로만 대하면 남도 늘 결핍으로만 있게 봐지고 자꾸만 그렇게 부족한 것만 봐지니까 저 사람은 못난 것 같고 그래서 무시하게 되고 근데 그건 그 사람이 부족함만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그것만 봐서 그래. 그걸 부족하다고 봐서 그래. 그게 잘못됐다고 봐서 그래. 잘못되고 잘 되고 뭐 좋은 건 나쁜 건 없어. 그걸 그냥 분별한다? 좋다 나쁘다라고 내가 분별해서 그렇지. 그냥 누구나 부족하고 뭐 열등할 수도 있고 그게 뭐 나쁘다라고 우리가 많이 인식하면서 분별해서 그렇지 열등한 건 나쁜 게 아니야. 좋아요, 좋아요. 자, 이제 그 앞으로 남은 삶을 살 현재 씨에게 마무리 차원에서 꼭 강조하거나 전할 있다면 그것도 전해주시겠어요? 너가 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 했는데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너무 잘하고 있어. 그래요. 지금처럼만 해 정말이야. 너무 별게 없어서 너가 깨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너가 정말 잘하고 있어. 좋아요. 넌 내 목소리 너무 듣고 싶어 했는데 그렇죠. 내가 엄청나게 거창한 말을 해줄 줄 알았어 얘는. 근데 아니야. 왜냐면 넌 너무 잘하고 있었거든. 난 널 보는 게 너무 뿌듯해. 그리고 네가 밤새 나를 울며 불며 찾을 때 난 항상 너한테 있는데 얘기해. 너가 귀 기울이려고 하는 모습도 너무 귀여워. 잘하고 있어. 그래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수호씨? 아, 좋아요. 혹시 이름 있으신가요? 릴리? 아하, 좋아요. 자, 어떻게 해야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나요? 항상 같이 있어. 늘 밤에 얘랑 있어. 얘가 날 찾아. 너무 귀여워. 맨날 나를 그렇게 찾아. 난 같이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요? 너가 지금처럼 너의 마음을 인정하고 너의 아픔이며 너의 어떤 모습이든 마주하고 용기 낼 때 내 목소리가 더 잘 들릴 거야. 난 항상 너한테 얘기해. 근데 너가 막 그 저항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너의 그 의식이 너무 세니까 난 계속 얘기하는데 너가 이제 들을 수가 없지. 너의 너의 저항하는 힘이 세니까. 근데 너가 밤에 내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건 그때 이제 너가 명상하면서 요즘 많이 수용하려고 하고 너를 많이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맞아 그게 내 목소리야. 네가 듣는 거 그거 내 목소리야. 좋아요. 근데 네. 그러면 또 너가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해. 아, 그렇죠. 그거 그냥 널 더 믿어. 믿어줘. 너의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더라도 좌절하더라도 넌 다시 일어날 거니까. 좋아요. 힘들 때 내가 계속 또 옆에서 말할게. 좋아요. 혹시 이렇게 상담하는 저에게 하실 말은 따로 없어요? 너무 애쓰고 있어. 그래요. 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맙고 신기해. 네. 너라는 존재가 너무 신기해. 그래요. 왜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 줄 생각을 했지? 음. 어떻게 이렇게 보통은 날 많이 찾아. 그렇죠. 근데 다들 날 찾지만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는지 발견했는지 신기해. 그러니까요. 근데 예. 너무 고마워.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음. 이런 아픔을 치유해주고 음. 이 아이한테 또 얘가 힘을 가질 수 있게 그 영양제를 주는 것 같아. 그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화초에게 그 영양제를 꽂아줬네. 그렇군요. 너무 대견해. 혹시 제가 주의하거나 노력해볼 것도 있을까요? 그 체면할 때 다들 많이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잘 이해시켜주고 있어. 그래서 얘가 용기 낼 수 있었어. 아하. 얘 오늘 잠도 못 잤거든. 아이고. 너무 무서워했는데. 아이고. 근데 너무 능숙하게 잘하고 있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용기를 얻어갈 거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 근데 너무 피곤해 보여. 너무 피곤한가 봐. 힘들어?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래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 너무 힘든가 봐. 너도 널 좀 봐. 그래야죠. 넌 너를 좀 봐? 그래요. 늘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서 가 자신을 좀 더 볼 수 있게 발견한 것처럼 너도 널 볼 수 있게 좀 사랑할 수 있게 존중할 수 있게 너도 좀 안아줘. 그래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좀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까요? 이미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요. 근데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래요. 너무 피곤해.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꼭 저런 말 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왜 사랑하라고. 좋아요. 그래요. 나를 사랑하라고. 나 자신을. 좋아요. 사랑은 근데 또 특별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남한테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 좋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노을. 아하, 그래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너무 따뜻하고 편안해요. 좋아요. 잠시 그 느낌을 더 깊이 느껴보세요. 그래야 바로 이 좋은 느낌으로 이제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 심호흡 크게 하시고요. 이제 놓으셔도 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이게 머리 벙벙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기분 좀 어떠세요? 되게 가벼워요. 그래요? 네. 그래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한번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은 그 상담 소감 영상이니까 뒷부분 끝나서 듣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있었죠. 여러분들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수호천사가 저한테 제가 묻잖아요. 제가 주의하거나 노력할 게 있다는. 근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반말을 하죠. 그죠? 너라고 얘기를 하죠. 저한테 지침을 해서. 이게 정말 많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제가 이렇게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이분의 뭔가가 좀 인격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이런 순간이에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이게 너무 좀 잘 대표적인 어떤 상황 중에 하나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교수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재밌게 한번 야자탐 한번 해볼까? 교수님이 본인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다고 대뜸 반말이 나오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이분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반말하면서도 내가 왜 반말하지? 이렇게 자꾸 의식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뭔가가 이렇게 내적으로 인격이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예죠.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 뒷부분에 이제 공통적인 질문이 나왔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히 이제 연애 후배들에게, 그 삶의 후배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힘 좀 빼고 살아. 그래요. 힘 좀 빼고 살아. 이게 정말 많이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애쓰지 마. 힘 좀 빼고 살아. 그런데 존재만으로도 너무 소중한 건데. 그래요.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인 건데, 존재만으로 중요한 건데, 자꾸 뭔가 이루고 애쓰고 노력하고 성취하려고 힘을 다 쓴다. 힘 좀 빼라.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애쓰고 아둥바둥 하는 그런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쁜 거다. 너무, 물론 그게 너무 힘든데, 그런 흉터 자체만으로도 되게 예쁜 건데, 흉이 있으면 너희들은 자꾸 못났다고 생각해. 멋있는 거야. 훈장이라 생각해. 얘는 훈장을 너무 달고 싶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싸움 잘하는 뭐 야생이나 뭐 투사들이나 전사들은 뭐 얼굴에 흉터 있는 거를 마치 자신의 훈장처럼 여기는데, 어떤 사람은 그 훈장을 부끄럽게 여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왜 애기들 처음에 노래 부를 때 뭐 음정도 틀리고 가사도 풀리고 막 그래도 막 그렇게 애쓰고 막 노래 부르잖아요. 신나가지고. 그게 예쁜 거잖아요. 이 얘기가 딱 그건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 자체가, 그거 자체가 예쁜 거다. 아이가 딱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틀리고 딱 반복하고 그런 모습 자체랑 똑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연하계 후배들에게 뭔가 정말 힘든 길이죠. 굉장히 뭐 지옥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정말 피라미드 같은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굉장히 뾰족한 피라미드죠. 아주 그 정상에 아주 소수만이 그렇게 주목받고 가까웠고, 그 밑에는 정말 그 99%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그 1%의 희망을 가지고, 1%가 뭐예요? 그 0.1%의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뭐 연습생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견디고 버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너가 제일 중요하다. 묵묵히 가라. 그런데 너가 너를 사랑하고 믿으면 주변에서 널 함부로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프더라도 와장창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로 널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사실 막 이 바닥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좌지우지하고 막 그렇게 뒤흔들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를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유연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유연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귀를 열어야 된다. 나를 버리지 않으면서도 귀를 열고 듣고 포용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 결국 여기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유연하지고 나를 버리지 않고 버티려면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야 남의 말도 들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남의 말도 들을 수가 없다. 왜? 그게 다 그 가시처럼, 적인 것처럼, 나를 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도 결국 핵심을 이건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사랑해줘야 된다. 그리고 나를 버리면 안 된다. 이 나를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나를 지킨다는 게 뭐냐. 나의 어떤 모습이든 받아들여주고 수용해주는 거다. 소위 말해서 내가 어떤 기형이 있든, 소위 말해서 파라나가 없던, 이런 모습은 중요하지 않는 거다. 나의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너무 아름다우고 굉장한 일인 건데, 그거 자체가 멋진 일인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이상하게 여긴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이것도 나야 하는 게 사랑이야. 사랑이 별게 아니다. 엄청 크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냥 이 모습 자체를 받아들여주는 거, 이게 사랑이고, 이제 뒤에 이제 그
자살하고 자해 시도를 자꾸 하는 분들에게 대한 이 조언이 다 계속 이어지는 조언인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자살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닌 겁니다. 자살하자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너무나 지금 삶이 괴로우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괴로움을 끝내고 싶은 선택을 한 거죠.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서 그냥 불을 꺼버린 거죠. 어떻게? 내 삶을 끝내는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이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을 끝내고 싶은 거고, 특히 이제 자해를 하는 사람들, 몸에 고통을 줘서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삶에 너무 괴로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이었는데 이거를 여기서부터 도망을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떤 선택으로? 그것보다 더 큰 신체 고통을 만드는 거죠. 더 큰 신체 고통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이 고통이 상대적으로 안 느껴지거나 사라지게 하는 이런 방식이 턱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자살과 자해 다 이것도 뭔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괴로움을 끝내고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강한 자극으로 도망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조언이 나옵니다. 너가 너를 사랑하면 남이 다 버려도 상관없어. 결국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를 버려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야. 내가 나를 쓸모없게 보는데 남이 어떻게 나를 보겠니? 내가 나를 그렇게 처량하게 보는데 남도 그러면 나를 거지처럼 본다. 내가 나를 그렇게 볼품없이 보기 생각하면, 내가 나를 소중하게 보면 남이 나를 거지처럼 보든 말든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자해하고 싶고 나를 버리고 싶을 때, 그 미움이 이렇게 올라오고 괴로울 때 많은 사람들이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내가 나를 그만큼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거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남이 나를 봐주지 않아서 괴로운 건데 그 마음속엔 내가 나를 그렇게 봐주지 않고 내가 나를 버리니 남들도 나를 버리게 되는 거고, 나를 그렇게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괴로워지는 거다. 그 모든 괴로움의 핵심은 내가 나를 버린 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거기서 무슨 괴로움이 있겠느냐. 아까 말씀했던 대로 내가 팔에 하나 없든 무슨 기형이든 나는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그것이 만족스러운데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내가 나를 버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시선이 다 느껴지고 거기서 남들이 나를 소위 말해서 거지같이 보기 시작하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패션쇼 같은 거 보면 말입니다. 정말 이상한 옷 많이 입고 나는 정말 기괴한 패션쇼도 많이 하잖아요. 그 정말 이쁘고 쭉쭉빵빵한 그 모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무슨 우스꽝스러운 이상한 옷을 입고 거기를 걷잖아요. 근데 그때 그 걷는 모델들의 모습을 보세요. 막 주눅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창피해서 이렇게 거나요? 아니잖아요. 세상 누구보다 당당하지, 어깨 쫙 펴고 허리 펴고 아주 멋있게 포스 있게 탁탁탁탁 걸어가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뭔가 이거 새로운 시도다, 참신하다, 파괴적이다, 정말 창조적인 파괴를 했다, 멋있다, 격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똑같은 옷을 입어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입고 밖에 돌아다녀, 막 부끄럽고 막 위축되고 막 이러고 막 보면은 남들도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이상한 옷을 입어도 내가 당당하면, 뭐지? 저 사람 패션 리더인가? 야, 이거 어떻게 보니까 저거 뭔가 좀 인상이 있는데? 특색이 있는데? 뭔가 지금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주게 된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래서 이렇게 나를 봐주는 시작, 이 나를 봐주는 시작 뭐냐?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뭐가 불편해? 그럼 내가 뭐가 불편하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불편한 기분이 들면 자꾸 이걸 털어내려고 하죠. 우울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면 이걸 없애고 털어내려고 하는 것만 집중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 몰라 이거 안 중요해 이렇게 벌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불편해? 괴로워? 괴롭구나. 이게 뭐가 도망가고 싶구나. 난 지금 왜 이런 불편한 감정이 느껴지지? 이 감정 어디서 오는 거지?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고 관심 가져주고 내 감정 자체에 이렇게 들여다보고 챙겨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관심, 이 대화, 이 관찰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게 나를 버리지 않은 거니까. 내 감정을 존중한 거니까.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봐준 거니까. 아무리 불편하고 힘든 감정이라도.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봐주는 것, 나를 지킨다는 게 바로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를 버리지 않는 게 거창한 게 아니다. 거창한 게 아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명상에 하는 방법에서도 명상은 대화하듯이 하라.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명상 대화하듯이 하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내가 지금 감정이 어떤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이렇게 짜증나지? 그것 때문인가? 글쎄 모르겠네. 아니 그런 걸까? 어쨌든 네가 참 불편하긴 하구나.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자문자답할 수 있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관심, 그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진정한 명상이고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내가 남들에게 사랑받고 존중받고 싶으면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해라.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대해준다. 그래요. 아까 그 패션쇼 얘기 딱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내가 어떤 옷을 입어도, 내가 어떤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어도 나만 당당하면 난 패션 리더가 되는 건데, 내가 부끄러우면 나는 완전히 그냥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당신은 누구신가 그랬더니 릴리라는 수호신이라고, 수호천사라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죠. 릴리라는 존재인데 막 귀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죠. 네가 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 내담자에게 이분이 하는 거죠. 릴리가 잘하고 있어.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정말 뭔가 거창한 느낌, 거창한 소리, 대단한 느낌을 받고 체험을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네가 실망할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거다. 바로 이런 거다. 잘하고 있고 나는 언제 네 곁에 있다. 네가 그렇게 밤에 나를 찾으면서 울고불고 할 때도 난 네 옆에 있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소통할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지금처럼 내 마음의 아픔을, 슬픔을,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어떤 모습이든 마주하고 용기 낼 때 내 목소리가 더 잘 들릴 거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얘기인 거예요. 나는 항상 너한테 얘기를 하는데, 수호천사는 우리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자꾸 저항하고 있을 때, 이거 너무 괴로워, 나 이거 정말 받아들이기 싫어, 난 이런 삶을 살 사람이 아니야, 이거 내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저항할 때, 그때 내 의식이, 소위 말해서 에고가 강해지고, 에고가 강해지면 이제 내 수호천사의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 왜? 의식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내 수호천사의 말, 수호신의 말을 잘 들으려면 지금 너의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마주하고 용기 낼 때, 그때 수호천사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된다. 소위 말해서 내 에고가 사라지면 신이 나를 장악한다라는 예전에 메시지 들었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나를 비우면 빛이 채워지게 된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상하면서 더 많이 수용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게 내 목소리를 듣게 되는 길이다. 자꾸 뭔가 확인받고 싶어 하는데 그냥 믿어라. 자,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또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연결할 수 있는지 발견하는지 신기하다. 저도 신기해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상담하면서 이게 왜 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왜 되는 걸까? 내 상담에 어떤 부분이 이런 것들 연결시켰을까? 저도 궁금해요. 저도 늘 궁금해요. 어떤 저의 연구 대상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공유를 할까? 아직은 좀 체계화가 좀 덜 된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요. 아무튼 이런 거예요. 모든 상담을 할 때 다 이렇게 어떤 수호천사를 만나거나 체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 상담의 목표도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정도의 차이는 있죠. 어떤 사람은 아주 얕은 수준으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깊은 수준으로 만나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그런 접촉은 하는 거예요. 대신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수준의 상담은 사실 이렇게 좀 흔한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상담이 나올 빈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미 제가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했잖아요. 수많은 사례들 공개를 했잖아요. 했던 것을 보고 오신 분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전과는 다르게 나도 상담 중에서 이런 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겠죠. 어떤 희망이 생겼겠죠. 바로 그 믿음 자체가 이런 것들을 더 선순환 일으켰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 수호천사라는 존재는 늘 멀리 있고 어떤 특별한 존재에게만 있고 선택받은 존재에게만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 채널을 통해서 아니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호천사를 만나네. 혹시 그럼 나도? 이런 희망과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상담 중에 정말 이게 정말 수호천사의 목소리인가? 아니 내 의식인가? 늘 이렇게 의심하고 혼란스러워 하죠. 이런 아주 그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그래도 조금 아니야. 그래도 이게 수호천사의 목소리일 거야. 따라간 사람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예전보다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게 아닐까.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겉으로 봐서는 이게 대단해 보이고 뭐 엄청난 무슨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엄청 막 황홀한 체험일 것 같지만 생각보다 담담하고 별거 아닌 느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 작은 믿음 자체가 삶의 기적을 만든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존중하게 되고 그쵸?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않는 거. 그래서 오늘 뭔가 이렇게 그 주제가 쭉 이렇게 한 줄로 이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들으면서 너무 좀 감탄하고 좀 약간 좀 업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특히 이제 삶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소위 말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고 극단적인 상상도 하시는 분들에게 물론 이것이 그렇게 큰 무슨 특별한 구원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분들에게 작은 마음에 희망을 여는 그런 틈이라도 작은 빛이라도 작은 공기라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왜? 실제로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멋진 일이 가능해질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오늘 하루만 이 한순간만 지나고 나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것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과 좋은 메시지, 더 좋은 통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좋으셨다면 그 좋아요, 구독 설정, 알림 설정 하시는 것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 마무리 소감 영상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였고요. 네, 오늘 좀 본인에게 있어서 인상적인 부분 어떤 게 인상적이셨어요? 너무 인상적이었던 거 솔직히 제가 평소에 그 지향하는 방향이랑
너무 닮아서 그거 놀랬어요. 어떤 부분이 닮아서? 그냥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 나를 내가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이 나한테 있어야 되고, 그게 저도 연기를 하면서 제가 그 방향을 그걸 깨닫고부터 되게 건강해지고 막 그 정신분석 치료도 되게 이제 더 시너지가 나서 치료도 되게 더 좋아지고 빨리 끝나지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것과 오늘 최면하면서 너무 이게 비슷해가지고 그렇죠. 놀랬어요. 그나저나 그 미래의 본인이 현재를 보니 어떠셨어요? 갈팡질팡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까 짠하면서도 귀여웠어요. 네, 짠하면서도 귀여웠어요. 그래요. 그때 불안해도 돼. 이 터널이 언제 끝날 거냐고 늘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믿기 힘들겠지만 끝나는 시점이 있네. 빛이 있어. 그러니까 불안해도 무서워도 흔들려도 되는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 할 수 있어. 너 많이 넘어질 거야. 넘어져 봤잖아. 앞으로도 더 많이 넘어질 거야. 똑같이 더 힘들 건데 지금처럼 잘 버텨줘. 빛이 있어. 빛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빛이 있어. 포기하지 마.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이 결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가 전 너무 인상적인 답변을 주셨어요. 너무 목을 매. 너무 간절해. 너무 간절해서 이게 전부인 것 같아. 사실 이거 작은 건데 이 작은 게 지금 너한테 너무 커. 너무 크다고 느껴. 이게 너보다 더 크다고 느끼니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알고 있어 이미. 알면서도 방법을 찾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도 이게 이 작은 게 너한테 너무 크니까 계속 방법을 찾고 있어. 좋아. 이런 과정들 모두 너한테 필요해. 널 성장시켜주니까. 널 지혜롭게 해줘. 이게 다 너의 약이 될 거야. 저는 이거 대답 들으면서 무릎 쳤어요. 정말 멋진 대답 아닌가요? 네. 그죠? 네. 제가 이런 말 했다고요? 그죠? 네. 본의한 말이에요. 네. 저 이 말 듣고 대단하다 싶었어요. 이런 말을 직접 말로 해보고 들어본 기분 어떠셨어요? 늘 제가 그런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현실이 상황이 불안하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이걸 자꾸 쥐게 돼요. 그렇죠. 쥐게 되니까 그 올라오는 그 마음이 싹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그걸 좀 더 그 올라오는 마음이 집중돼서 이렇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기분 어떠셨어요? 더 나를 믿고 가도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인을 릴리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네. 근데 사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존재가 본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이제 괜히 나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된 거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내가 이런 말 했구나 싶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저한테 반말로 얘기하셨고요. 원래 그래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괜히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차원에서 이 음성을 좀 공유해 줄 마음은 없으세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혹시 또 조금 신분상 불편한 점은 따로 없으시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꼭 좀 나누고 싶었어요. 네. 그래요. 네. 그 음성 공개 허락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뵙길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가시고요. 네.